좋은 책은 김성국 목사님이 좀 어렵죠. 그래서 왜 어렵냐면, 음,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리성이 있느냐. 뭐 새로운 발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새로우니까. 익숙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편성이 있느냐. 이건 나에게도 해당된다고 읽는 사람이 다 각자 공감하겠는가. 또 그리고 이제 그 주제가, 이 작품 전체성을 녹아 있는가. 즉, 문학적인 형상화가 잘 돼 있는가. 그래서 이게 뭐 진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이 잘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잘 숨겨져 있어 갖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런데 뭔가는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한 거. 오늘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읽었는데 각자 다르게 읽었죠.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되는 게 사람들이 다루기 어려운 게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감히 죽음을 다룬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동안에 이제 죽음의 문제는 서양은 보통, 플라톤 철학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와 이렇게 믹서가 돼가지고 죽으면 이제 천국으로 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제 이게 보통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 여기서 이제 뭐 뒤에 포스트 모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시대가 되면 이원론, 플라톤 철학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론론적인 철학이 되는데, 그 이제 그 거꾸로 이론론을 이제 그 빌레드 철학도 봤습니다만은 추적해 올라가면 이제 에피쿠루스하고 이제 리쿠레토스 같은데 이제 맞닿게 됩니다. 근데 에피쿠루스 같은 경우는 그 철학이 일종의 그 다원론자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다원론자의 대표는 이제 데모크리투스인데 데모크리투스는 이 공간이 모든 공간에 원자가 꽉 차 있다. 그리고 거기는 절대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원자가 모여서 또 이제 그 사람도 되고 뭐 양도 되고 식물의 뭐 장미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절대 불변의 법칙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다음에도 사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원자가 모여지면 사람이 되고 이 동식물이 되는 거고 흩어지면 원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형태가 이제 살아있는 거고 죽는 건 원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자론에서는. 어, 그런데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이 에피쿠루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그 천지는 이 공간은 이제 원자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다 꽉 차 있는데, 그 절대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모아지면, 어, 우리가 보는 이제 사람과 동식물이 될 수 있는 거죠. 흩어지면 다시 원자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발전된 건 뭐냐면 절대 불변 법칙에는 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조금 다른 것이 큰 틀에서는 같지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자가 모여서 장미가 되긴 하는데 장미가 뭐 해바라기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장미의 형태가 잎사귀는 꽃이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다. 매년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게 편이에요. 장미가 해바라기 될 수 없지만 또 염소에서는 염소가 나와요. 그러나 그 염소가 모양이나 뿔이나 색깔이 좀 다를 수는 있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이제 유사한 DNA를 가진 이제 후손이 태어나지만 그 어떤 부인을 만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럼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되게 편이거든요. 편이. 조금 다른 것이 허용이 되는. 그런 점이 예, 데모크리투스와 이제 어, 이 그, 루크레티우스나 에피크루스가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사람이나 생명체가 죽을 때는
살아있다가 반드시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죽긴 죽는데 마치 담배 연기가 서서히 사라지듯이 살아있는 형태가 점점 어, 그 원자로 돌아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죽자마자 확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담배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사람들은 오해해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나오고 또 그런 이제 다음 세상에 대한 뭐 어, 설명이 나오고 영생을 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 삼아서 종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철학은 그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야 된다. 그것과 싸워야 된다. 그게 철학자의 사명이다. 철학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이 근대 철학까지 이어졌던 플라톤 이원론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설명과 다른 거예요.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그동안의 것은 이제 플라톤 철학에 근거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대로 돌아가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 철학에 근거한 삶과 죽음이 아니고 이론론적인 에피쿠르스적인 입장에서 삶과 죽음을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거는. 그냥 에피쿠르 철학을 그대로 문학 작품을 입힌 겁니다. 스토리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침과 저녁이잖아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는 낮에 낮.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 저녁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시간인데 이게 이 시간은 뭐냐면 담배 연기가 사라지듯이 살아있던 사람이 원래의 그런 이제 원자의 세계로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죽음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에피쿠로스 철학을 이제 그대로 담아놓은 거죠. 서서히 흩어지는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죽은 자도 보이고 산자도 보이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원자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여기 이제 주인공 요하네스인데 요하네스는 다시 이제 다음 세상에 장미가 죽고 또 내년에 장미가 태어나듯이 또 다른 형태의 요하네스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요하네스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지는 않아요. 그 이제 자연과학에도 보면은 유전은 한 달이 건너서 확실히 드러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대머리면 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손자 때 가면 반드시 대머리가 나타난다. 뭐 이런 과학적인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하네스가 결국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요하네스는 이제 어떤 부인이 있었겠죠. 나오지 않지만. 그다음에 올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부인을 마르타라는 부인을 얻어가지고 한 달이 건너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올리가 애를 낳은 요하네스가 태어난. 그리고 요하네스가 또 에르나를 만나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가장 많이 닮은 울리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삶이라고 하는 그 세상은 그렇게 계속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세대는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 때까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는 저녁의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 원자의 세계이자 자연 법칙의 세계로 돌아간다. 근데 그렇게 삶과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이원론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삶과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세 시대 이런 얘기를 썼다면 아무도 공감할 수 없을 텐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서 플라톤 철학이 이제 종말을 고한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쓰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게 동양 철학에서 유사하거든요. 동양 철학에 보면 사람이 기가 모여갖고 뭔가 생명체가 되는 거고, 기가 흩어지면서 다시 기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 중간 과정이 이제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으로.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거죠. 동양 사람도 이미 이제 동양 철학, 중국 철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들어본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 같지가 않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그냥 그 이론론적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 대세를 이루게 된 이론론 철학, 그걸 거꾸로 거슬러 가면 그 시작점에 있는 음, 에피쿠루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그대로 이야기를 입혀내는 철학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이제 그런 점에서 훌륭한 책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다 플라톤의 이원론적 철학에 의해서 설명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플라톤의 이원론이 깨진 다음에 이론론적 철학을 봤을 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조그만 뭐 에피소드들의 뭐 부인 얘기, 뭐 또 친구 뭐 머리 깎고 뭐 딸내미 얘기 이런 것들은 그냥 양념으로 집어넣은 거고 그 골격은 예, 플라톤 철학을 이론을 배제하고 에피쿠로스의 이론론 철학에 근거한 삶과 죽음의 문제는 난 이렇게 본다.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걸 말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성 있는 거고. 보편성이 있는 것은 물론 플라톤의 철학에 근거해서 이원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뭐 공감하지 않을 수 있죠.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삶과 죽음이 이런 게 아닐까? 그렇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뭔 얘기인지 뭔가 공감은 가면서도 뭐라고 한마디를 경외할 수 없도록 소설적으로 잘 이렇게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정말 철학을 깊이 이해가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철학을 어떻게 이런 간단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충분하게 이렇게 소설적으로 형상화시켰을까. 깜짝 놀랐어요. 아, 노벨상 받을 만하다. 정말 깊이가 있구나. 철학과 문학과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이걸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저는 이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사람 참. 뭐, 최근에 뭐 여러 책들 나오지만 되게 뭐 괜히 이유 없이 막 길게만 막 이렇게 펼쳐놓고 막 그러는데 군더더기를 싹 빼버리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삶의 문제는, 낮의 문제는 뭐 많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 삶에서 죽어서 완전한 죽음의 세계, 거기는 뭐 몸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그런 세계를 그 원자 자체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도 그 부분이 불분명하거든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죽으면은 뭐 지옥에서 죽음의 사자가 데려오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거 확실하면 천사가 데려오는 그 정도를 이제 주로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죽은 다음에 완전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은 어떨까?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죽어서 먼저 앉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뭐 우는 것도 봤고 뭐 장례식 하는 것도 봤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룬 것 같은데 굉장히 실감이 나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참,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도 죽었을 때 바로 막 그냥 끝나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잠깐이지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런데 지상에 살았던 삶이 에, 육체만 따로 벗어놓고 그런 과정이 잠깐 있지 않을까. 슬퍼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박수합시다. 자,